제가 볼 때 젠지가 분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스크림때 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합이 만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는 애매해. 느낌의 만능이랑 애매한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치. 두 번째 게임 밴픽을 좀 시작을 해볼게. 그래서 T1 같은 경우에는 블루사이드에서 세트밴을 했고, 블루사이드 세트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먹을 거 아니면 그냥 밴을 하는 느낌으로 많이들 하죠. 왜냐면 세트밴이 세트가 여기 들어가면은 미드, 정글, 탑, 서포트 다 되는 챔피언이고 워낙에 좋은 챔피언이라서 밴을 하는 거는 아주 말이 되고, 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정글 밴을 유지를 하는데 그브가 들어가. 요번에는 앨리스가 밴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 감독님이 준비한 밴이 보여진 게 아닌가. 자, 1번 가설. 1경기 때도 원래 앨리스를 밴하려고 했다. 2번 가설은 첫 경기를 우리가 이겼으니까 젠지 쪽에서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강수를 들 것이다. 요 두 가지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레이브즈가 앨리스한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두 번째 판이니까 그부가 밴드했을 경우를 위한 좀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또 그 커즈 선수의 주력 픽인 그라가스가 밴이 되고, 여기서 칼리스타 막빅이 들어왔지? 요거는 이제 1경기랑은 다른 양상인데 바텀 밴이 하나가 들어왔어. 전판에 활약을 했던 그레이브즈를 밴을 해줘. 그래서 바텀 밴을 하나 했으니까 이제 티어가 높은 픽인 바루스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트런들도 밴이 됐겠다. 다시 한 번 더 오른 가져오고, 이즈리어를 가져와. 그치? 저는 여기서 이제 T1의 바텀 상성, T1이 생각하는 바텀 상성이 나온 것 같아요. 칼리스타, 아펠리우스, 바루스가 있는데, 그치. 바루스가 아펠리우스 상대로 좋고, 아펠리우스가 칼리스타 상대로 좋고, 칼리스타가 바루스 상대로 좋다. 이게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버렸구나. 이 칼리스타 밴으로 그쵸. 우리가 그래서 유출할 수가 있지. T1은 공식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텀 픽을 가져간 것 같아요. 포킹 바루스를 갔을 때 칼리스타 쪽에서 이제 좀 CC 있는 서포터를 섞어서 3대3이나 2대2로 가면 칼리스타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1이 첫 경기에선 이제 아펠리우스가 나온 걸 보고 바루스를 뽑았지. 했고, 그래서 2경기 때 칼리스타를 밴하고, 그러니까 사실 바루스가 엄청 좋아서 한 픽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바루스만큼 무난한 선픽이 없다 1픽에, 약간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거는 이제 T1이 1경기에서 바루스 첫 픽하지 않은 거는 칼리스타가 무서워서였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칼리스타 밴을 하고 바루스를 1픽으로 먹은 거에서 약간 그 T1이 너무 원하는 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저도 플레이오프 준비할 때 오작 일주일 정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칼리스타를 무조건 하려고 했어요. 무슨 상황이 되어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칼리스타보다 아필리우스가 좋았어요. 너네 그 시리즈 칼리스타가 다지지 않았니? 칼리스타가 다졌어요. 아필리우스가 다행히. 그치. 1경기 그브를 먹으면서 상대방 바텀 픽을 보고 그거에 따른 카운터 픽, 왜냐면 바텀이 다 살아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칼리스타를 밴을 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바텀 선픽 주도권을 가져가고, 바루스를 뽑아놓고 이제 바텀 상승을 어느 정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정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픽들을 보고 따라가는 느낌으로 밴픽을 진행했을 것이다. 아주 일리 있고 딱 그대로 된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준식이 사실 존나 똑똑했잖아. 분석가? 그니까. 아날리스트. 그래서 여기는 그 아까 전에 준식이가 무서워했던 그 자르반이 얄맨. 아하, 나와버렸다. 나와버렸어. 나와버리고 나와버리고 여기서 쓰레쉬 탐켄치를 밴을 하지. 아주 지옥같지. 쓰레쉬를 밴을 하고, 고전적인 북미 밴이죠. 그치. 이제 모바일 AD 하면은 스레시 탐캐치 밴하고, 그치. 자르반으로 그냥 EQR 버거킹 하면서 팍
박는 거지. 야, 뭐 보이면 들어가 그냥. 보이면 눈 마주치면 바로 EQR이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이 벤이 들어가고 여기서 유미 이즈리얼을 좀 견질하는 느낌이 있어. 펠리오스 유미랑 유미 이즈리얼은 좀 많이 다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즈리얼 유미가 그 유미 조합 중에선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라인전이 약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 나중에 컸을 때 캐리력이나 안정성이 좋아가지고. 뭘 해도 라인전 지는 건 똑같고 뭘 해도 유미 있으면 후반 캐리 좋은 건 똑같아서. 그치. 미포 유미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조금은 그 라인전에서 조금은 더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젠지가 1경기랑 좀 다르게 시도를 한 게 좀 중후반 갔을 때 본인들이 한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한타를 진행하고 어떻게 각을 보고 만들고 싶은지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그치, 자르반 그치. 오른으로 음. 바루스 스펠을 빼서 미드 주도권 많이 가져오고 바루스 스펠 없을 때, 그리고 한타 때 바루스한테 그냥 다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젠지가 가져온 거는 여기서 갈리오를 먹어. 갈리오를 먹으면서 어찌됐건 서포트 미드 플렉스 픽이긴 하거든. 둘 다 갈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미드 블라인드 픽 갈리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T1이 어쩌다가 갈리오를 상대로 나쁜 매치업에 미드를 뽑는 게 아닌 이상 얘는 서폿을 갈 거야. T1의 사오가 또다시 코르키였죠. 카르마 코르키가 나왔지? 조합을 질리언으로 젠지가 완성을 시켰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판과 느낌이 비슷해. 1경기랑 뭐 당연히 코르키도 들어갔고 탑에 사이드 있고 당연히 비슷한 챔피언들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1경기랑 경기 양상이 되게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젠지가 하나 다른 거는 플레이 메이킹이 존나 확실하다는 거. 요번 판은 뚜벅이 원딜 상대로 자르반 자르반 원딜 갈리오. 상대로 자갈 조합을 넣고 거기다가 폭탄 배달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 메이킹이 좀 확실하긴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사일러스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좋은 경기이기는 해. 사일러스가 오른을 보고 뽑았는데 자르반이 들어오고 갈리오가 들어오고 질리언이 들어왔어. 이즈리얼 궁도 사일러스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궁 중에 데미지가 제일 높은 궁이거든. 이즈리얼 궁이 그런 궁 중에 하나거든. 그래가지고 궁 5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의 그 발류가 너무 올라간 느낌이 있기는 해. 네, 아무래도 질리언 궁이 특히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게, 그치. 야 우리 뚜벅이 원딜 어떡하냐, 이거 자르반 갈리오 궁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 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그치. 어차피 저쪽 조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터트려야 되는 그런 건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T1이 되게 그 카이팅 조합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너 있을 그리고- 때도 그랬니? 기억이 안 나요. 너 있을 때도 잘했어. 너 있을 때도 이즈리얼 카르마 같은 거 되게 잘 다뤘어. 난이도 높은 카이팅 조합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젠지 조합에서 보이는 게 이제 질리언이 나온 다음에 이즈리얼 데미지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치. 근데 그 말인 즉슨 사실 바루스한테 게임을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자르반이나 오른이 들어와도 이즈리얼이 어느 정도 거리가 멀면 내가 뭐 바로 죽는 게 아니면 우리 팀 나머지가 상대 팀의 나머지를 좀 정리해주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할 만큼 젠지 쪽에서 앞라인을 녹이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치. T1이 데미지가 이제 DPS가 훨씬 높아서 오른이 있는데도 이제 젠지가 좀 데스퍼레이트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우리 들어가서 절박하게. 무조건 바루스나 코르키를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이제 T1이 그걸 잘 이용할 만한 조합인 것 같아. 그치. 바루스나 코르키 한 명 둘 중 하나 터트리고 시작해야 돼. 그게 이제 젠지의 윈 컨디션. 젠지가 성장차를 내면서 앞섰을 때는 이 이즈리얼이 살짝 그 질리언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또 괴물 모드가 될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 그림이 보이기는 해. 근데 오히려 이제 준식이가 말한 거는 얘네가 이렇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진입을 할 때 우리 팀에 있는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쳐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프 같은 애들이 궁 키고 막 질리언한테 붙는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바루스가 저걸 탱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그 말이 뭐 일리 있는 말 같아 나도. 오히려 이제 한타 구도를 봤을 때 오히려 이즈리얼이 한타 난이도가 높아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티원이 카이팅을 너무 잘해. 질리언 오른을 뽑은 순간 사실 오른 사일러스 매치업은 제가 사이드라인 이제 약간 반반인 건 알겠거든요. 정글러 개입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치 그치. 근데 솔직히 자르반이 사일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막 용사, 불클 뭐 이런 거 가지 않는 이상 그런 거 가도 힘들 것 같죠. 근데 코르키랑 질리언은 이게 말이 안 될 만큼 이게 거의 성사가 안 되거든요. 사이드라인에서 코르키가 질 수가 없거든요. 못 치지. 근데 자르반이 또 올라프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미 또 미드 모여잖아. 젠지에서는 또 사이드 주도권이 없어요. 사실상 챔프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젠지가 분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야 자르반이 EQ 궁 쓰고 질리언이 더블밤 2개 몰리면 광역 스턴에 광역 데미지야. 원목 그러면 선물 사기잖아. 느낌으로? 빠지면 어. 오른이 그거는- 쓰고 따라가고. 근데 그 각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유리했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사람이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젠지의 조합들이 잘 풀렸을 때 기준으로 이즈리얼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질리언 버프 받고 그냥 밀어내게 할 수 있고. 잘 풀렸을 때 기준으로 코치들이 가장 좋아하는 뱀픽이야. 네, 잘 풀렸을 때 기준으로 변수 되게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중후반 가도 뭐 그냥 이즈리얼이 잘 풀렸으니까 다 좋고. 너무 스크림때 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색깔이 확실하진 않고 살짝 흐릿한데 잘 풀렸을 때 기준으로 만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즈리얼이 포킹 이렇게 밀어내고 하다가 상대가 들어오면 자르반 궁 가두면서 더블봄. 사실 함정인 것 같아요. 젠지가 약간 스크림에서 확실히 함정을 밟은 것 같아요. 자르반, 오른, 갈리오 이런 강제성 정도면 사실 스크림에서는 다 죽어주거든요. 프로들이 스크림에서 진짜 대회처럼 항상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치. 아 없지. 하루에 이게 두 판 정도 그렇게 그런- 하면 잘하는 거지. 아무리 대회처럼 하자, 연습 좀 질 좀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길게 가봐야 3게임까지 그치. 난 두 게임 보면 많이 진짜- 봤다고 쳐줘. 막 서로 5명이 철천치 원수인 거 아닌 이상 5게임 다 질이 높을 순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걸 되게 본인들 챔프랑 본인들 라인전 상성 객관화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한번 함정에 걸리는 순간 이제 대회에 올라갔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림의 라인전 구도, 약간 초반 게임 양상 이런 것들이 약간 안 나왔을 때. 그림이 안 맞으니까 퍼즐이 그치, 안 그치. 맞아지니까 그치, 이게 그치. 거기서 약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만 할 것 같아요. 롤자랄인가?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유틸리티와 강제성 그리고 후반 성장력을 보고 뽑은 픽들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조합이 만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의 만능이랑 애매한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T1의 윈 컨디션은 뭐 지난 경기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 그냥 사이드 라인 주도권 잡고 얘네가 이제 젠지가 미드 뭉쳐 할 때 그것만 안 당해주면 돼. 정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윈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이드 라인 주도권 잡고 그거 기반으로 이득 계속 보면서 시야 점령하고 시야 점령한 거 기반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 잘라먹거나 아니면은 인원수가 상대가 오히려 T1이 인원수가 부족하면은 그걸 잡아먹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먼저 쳐가지고 얘네가 들어올 때 오브젝트를 먹고 카이팅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 젠지 입장에서는 초반에 자르반이 엄청 잘 게임을 푼 게 아닌 이상 어찌됐건 여기는 좀 그 콤보에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르반 갈리오가 바루스라는 타겟에
궁을 받고 그 위에 이제 질리언 궁을 뿌리면서 한타한다 이런 느낌의 조합으로 컨셉을 잡고, 만약에 젠지가 이 조합으로 초반에 리드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그 육각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 저는 그냥 좀 되게 간단하게 퍼플을 골랐잖아요, 젠지가. 근데 퍼플을 골랐을 때는 항상 좀 드래프트 근간에 있어서 퍼플에서 유리한 점이 마지막 픽이거든요. 싹 다. 마지막 3, 4, 5가 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마지막 픽을 누구를 줄 거냐라는 대화가 이제 1, 2픽이 지나고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치, 이제 블루가 그치. 2, 3 먹었을 때 누가 막픽 갈래 얘기를 했을 때 조합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카르마 픽에서 젠지가 이제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약간 그림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였지 확실하게. 네, 바텀 다이브 그림이 되게 저는 되게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미드 주도권 있는 챔피언을 어떻게든 찾아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이 조합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이번 판 젠지가. 네. 그래서 이제 초반 게임 어떻게 만들 거냐에서 보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누구 한 명 죽여, 그거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 나도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뭐 내가 당연히 이제 LCK 최고팀들을 뱀픽으로 훈수를 두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말하고 가는데, 이제 퍼플 사이드의 이 3, 4, 5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 준식이가. 사실 이 조합의 완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조합의 완성도가 높은 조합이거든. 조합의 완성도가 되게 높죠. 네. 요런 조합은 사실 블루 사이드에서 자주 나와. T1이 하고 있는 뱀픽이 사실 퍼플 사이드 뱀픽이야. 미드를 이제 후픽으로 못 두기 때문에 뭔가 무난하게 팀 조합을 완성시켜서 뭐 이렇게 간다 하는 것들은 보통은 블루 사이드에서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카이팅이 많고 이런 조합들은 우리가 카운터를 많이 치고 라인전이 유리한 상성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라인전 이기고 카이팅 센 조합들로 게임을 이기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블루와 퍼플의 구도가. 준식이가 말한 그 블루, 여기 레드의 3, 4, 5픽에 대해서는 난 어느 정도 공감은 해. 결국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두 번째 경기는 젠지가 크림에서 함정을 밟았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뱀픽으로 봤을 때 둘 다 이길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번 경기 맞아. 진짜 엄청. 네.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경기. 이번 경기는 특히 그래. 젠지가 이기는 그림 눈에 보이고 T1이 이기는 그림 눈에 보이잖아.